정비조합과 총회 진행자 국토교회 경제연구원 원장 유영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총회 관련해서 공고를 한 후에 어떻게 조합원들이 참석할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활동의 시기를 보통은 책자를 발송하고 나서 움직이게 되면 참 촉박하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공고를 할 때 책자도 함께 보내면 그 즉시 활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요령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또 책자 발송을 하는 것은 등기로만 하여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근데 요즘 다 맞벌이 부부가 많고 하다 보니 반절 정도가 반송이 옵니다. 따라서 등기 비용 200만 원이 들었다면 반송 비용은 또 1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처음 발송을 할 때 반송 분료를 표기를 해서 우체국에서 그렇게 계약을 하면 반송료는 안 물어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요령껏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총회장에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죠. 총회는 조합원분들께서 오셔서 토론과 또 반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합원분들께서 오셔야 되죠. 과반수 이상 오셔야 성원이 되고 또 그 의사정족수에 충족이 되어야 유효한 회의가 됩니다. 근데 그 조합원님들 말고 총회를 진행하고자 할 때 어떤 분들이 도움을 주는지 또 꼭 있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총회를 진행하는데 의장이 있어야 되겠죠. 의장. 원칙적으로 조합장이 소집을 하기 때문에 보통 조합장이 그 당 총회의 의장 역할을 수행하시게 되죠. 그래서 의장 있어야 회의 진행하겠죠. 그런데 이 조합장이 꼭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있죠. 3분의 2의 대의원 발의에 의해서 총회가 소집된 경우, 또 조합원 5분의 1이 조합원들이 안건을 정해서 조합장에게 소집 청구를 하게 되면 조합장은 이 총회 개최해야 되죠. 조합장은 2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때도 의장은 조합장이 수행을 하게 되죠. 문제는 이 2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총회 개최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 권한이 어디로 넘어가죠? 감사가 즉시 총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죠. 자, 이럴 경우에 감사가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누가 의장을 해야 될까요? 지금 현 조합장은 조합원과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2달이 다 지나가도록 총회 소집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감사가 소집한 총회의 의장 역할을 맡길 경우 총회는 파행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조합장은 의장 역할을 할 수 없고 감사가 의장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도 하나 더 있죠. 대의원 3분의 2와 조합원 5분의 1 발의에 의해서 조합장이 총회 소집을 했는데 참석을 안 했습니다. 참석을. 유고 상태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조합장 유고 시 후순위자가 의장 역할을 맡아서 총회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조합장도 총회 소집을 해주지 않고 감사도 총회 소집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러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발의한 사람이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것도 재개발과 재건축이 좀 다르죠. 재건축의 경우에는 발의자가 의장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의 경우에는 구청장과 시장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발의자가 총회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왜 그러면 재건축과 재개발에 있어서 총회 소집을 하는 절차는 같은데 의장 역할만 다를까요? 그것은
재건축의 경우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지만 재개발 지역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죠. 그런데 도시민주공환경정비법의 목적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죠. 그러면 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고 도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비 기반 시설도 살펴봐야 되죠. 따라서 그 회의 내용이 도시민주주거 환경정비법의 목적과 너무나 다른 내용일 경우에는 좀 곤란한 문제가 발생이 되죠. 따라서 발의자에 의한 회의를 진행하는 재개발 경우에는 구청장, 시장의 승인에 의하여서 발의자 대표가 총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조합장만 총회장에 오시는 건 아닙니다. 임대위원들도 참석을 해야 되죠. 특히 임원들의 경우에는 이 총회에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이죠. 상법상의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사들은 반드시 참석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민법의 사단법인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임원은 총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또 대의원도 참석하셔야 돼요. 이유는 이 대의원들조차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게 되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요. 대의원도 안 나가는데 내가 총회를 왜 가? 자, 이렇게 말이 돕니다. 곤란한 얘기죠. 그래서 대의원분들도 바쁘신 일정을 좀 접어두시고 총회에는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임원 중에서는 감사님 계시죠? 감사님 꼭 참석하셔야 되죠. 왜요? 이분은 서면 결의서 개봉과 투표용지 개봉을 할 때 감사님이 참관하셔야죠. 그래서 감사님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또 전문 상담사들 필요합니다. 이 건설 전문 상담사들이 이날 총회장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입장을 할 때 좀 도움을 좀 주게 되죠. 정비회사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전문 상담사들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상담사들의 역할은 총회 참석을 독려하는 분들이고 또 이분들은 숙련된 사람들이죠. 조합원분들 중에서 이런 건설 전문 상담사들이 하는 역할을 해보겠다고 처음에 시작을 하지만 사실상 조합원 집에 찾아가서 아주 무렴한 대접을 받고 나면 그 다음날 당장 그만둬요. 그러면 처음에 총회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그분들이 활동을 해서 총회 성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 조합원 집에 방문해서 면박을 당하고 나면 이 일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총회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분들이 이런 전문 상담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요. 그리고 이 전문 건설 상담사들은 그동안 업무 일을 많이 해오고 또 숙달이 돼 있고 또 동일한 이야기를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건설 전문 상담사들이 총회에는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아파트들이 많이 건설이 돼 있죠. 근데 저는 그 건설되어 있는 이 아파트들이 만일에 이런 전문 건설 상담사들이 없었다면 이 무수한 회의를 어떻게 진행을 했으며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에서 36년간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독립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그 독립을 하게 된 것도 많은 독립분들이 또 독립의 꿈을 가지신 분들이 앞장서서 활동을 하셨고 또 그분들은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에 의하여서 조국이 독립된 것은 아닙니다. 무명으로 아무 데서나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독립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신 그런 독립군들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서 있는 이 아파트들은 현장에서 맨발로 뛰고 움직였던 전문 건설 상담사 이분들의 역할도 컸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아줌마라는 용어도 좀 쓰지 마시고 OS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마세요. 이분들은 전문 인력입니다. 따라서 건설 전문 상담사로 명칭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들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지금까지 선배님부터 그렇게 일을 하셔서 지금 대한민국 주택이 이렇게 보기 좋게 된 겁니다. 자, 다음에 전문 상담사들이 역할을 해주고 또 참석해야 될 분 있죠. 속기사 와 계셔야 되죠. 그리고 영상 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속기와 영상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너무나 편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총회의 최종적인 증거는 속기록에 의해서만 증명이 되는 거고 영상에 의해서 확인하는 거죠. 따라서 총회를 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이 속기와 영상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나 지금 아무렇게나 좀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보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속기와 영상 보호받으면서 회의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 이 점도 각 조합에서는 좀 주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있죠. 경호입니다. 경호. 이런 총회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다중민원 발생 지역이라 해서 경호원을 고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경호법이 제정이 됐죠. 그런데 이것도 20명 이상인 경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20명이 넘어가면 관할 경찰서에 48시간 전에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이걸 어기면 총회를 개최하게 된 조합장님이 벌을 받게 되죠. 따라서 20명이 넘어갈 경우 관할 경찰서에 48시간 전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경호 관련해서는 이 총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이 될 때 바로 계약도 하시고 배치 신고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총회장이 장소가 정해지게 되면 건물이 여기 있다면 이 주변까지도 배치 신고를 해서 조합원들이 안전하게 총회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선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총회를 개최한다고 할 때 이 앞마당에 집회 신고를 합니다. 의견과 우리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조합원들이 이 앞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원이 안 돼요. 그래서 경호 같은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면 바로 계약을 해서 이 배치 신고도 마치시라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조합 집행부하고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조합장에 와서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경호 없어도 된다. 우리 이번 총회 조용히 할 테니 비용도 절감하고 경호 없도록 하자. 자, 이렇게 해서 경호가 없으면 총회가 개최되는 순간 단상이 점령이 됩니다. 그런 경우 많이 당했습니다. 다치기도 많이 했어요. 저도 손톱도 빠져봤고 허리도 다쳐봤어요. 그 경우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협상을 해서 경호 없이 이번 총회를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경호원이 없어지면 그 총회를 박살을 내요. 그래서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총회가 무산되고 나면 그 뒷감당은 조합에서 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경호원, 필요한 인원 확보하셔서 총회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총회 관련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죠. 보통 우리가 총회를 개최하게 되면 서면으로 의사표현을 하시고 참석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총회장에 참석하는 백분율을 계산을 해보면 서면 결의서를 내시고 또 현장에 오시는 분이 이 서면 결의서를 냈던 사람은 한 20% 정도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포함해서 현장표를 나눠보면 현 조합 사업에 찬성하시는 분이 30%, 그리고 현 조합에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이 70% 정도 참석을 해요. 그러면 이 70%가 총회장을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현장에서 투표한 것만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총회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서면을 내신 분, 또 현장에
그리고 현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업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좀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총회를 진행해 보면 토론 과정에서 대부분의 발언이 조합에서 뭔가 잘못됐다, 섭섭하다 이런 얘기 일변도입니다. 그런데 조합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안건을 상정한 거죠. 그러면 이 안건이 왜 결의가 되어야 하는지 동의 발언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총회장에 오셔서 터무니없는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도 제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침묵을 지키지만 그 침묵보다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합에서 총회 개최하고자 할 때는 조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진행을 원하시는 분, 이분들도 함께 총회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총회 관련해서 꼭 필요한 요체, 의장님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자도 필요해요. 근데 이 사회자는 저도 많은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도 좀 밝아야 되지만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설득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임기응변이에요. 보니까 그때그때 상황마다 자칫하다가 총회가 무산되는 것이 말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섬세히 살펴보고 또 사회 역할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최소한 그 총회 진행 과정에 대해서 2, 3회는 방문을 하셔서 그 현장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총회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회 진행을 하면서 3회 방문 총회 집행, 이걸 원칙으로 지키고 있죠. 거리가 멀든 짧든 그건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총회가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회 진행 관련해서 의장님 모셔야 되고 또 건설 전문 상담사들의 도움도 받으시고 경호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총회 진행을 마친 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속기록과 촬영입니다. 영상물이죠. 그래서 이분들도 보호하면서 이 총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총회장에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